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죄와 벌입니다. 7월 초순,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골목길을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신경쇠약증 환자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시원스러운 눈동자와 밤색 머리를 한 미남 청년이었습니다. 쇠약한 몸으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자신의 학비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약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인간은 특별한 인간과 보통 인간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며 규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인간은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범죄를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그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를 더럽고 유해한 존재로 여기고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그는 수의실 안의 벤치 밑에서 번쩍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마차 한쪽에 몸을 숨긴 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물건을 주며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노파가 짜증을 내며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라스콜리니프는 도끼를 빼들고 무의식적으로 양손을 들어 올려 노파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는 노파의 몸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침대 밑을 뒤지자 괴짝이 나왔고 그 구멍에 열쇠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귀중품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노파의 여동생마저 죽이게 됩니다. 노파의 집에서 훔친 돈과 전당물은 바위 밑에 숨기게 됩니다. 이 살인사건을 담당한 예심판사 포리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쓴 논문 범죄론을 읽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파악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우연히 술집에서 마르메라도프를 알게 되는데 그는 전처의 딸 소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마르메라도프가 마차에 치여 죽는 사고를 계기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만나게 되고 장례식을 위해 얼마간의 돈을 소냐의 계모인 카체리나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가 그를 찾아옵니다. 두냐는 루진의 청혼을 받은 상태였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오만한 성품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냐가 가정교사로 있던 집주인인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두냐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두냐는 이기적인 루진과 결별하고 라주미인과 미래를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자신의 살인 범죄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이것을 무기로 두냐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두냐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는 자살합니다. 소냐의 권유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8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따라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운명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치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쁜 짓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자수한 것이 죄라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습니다. 죄수들은 라스콜리니코프를 싫어했지만 소냐는 좋아했습니다. 소냐는 그들 대신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고 면회온 가족들은 소냐에게 물건을 맡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병동에 입원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창문을 통해서 소냐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칼날에 심장이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새벽, 그는 강기슬게 작업장에 갔습니다. 소냐는 상냥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의 잡은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소냐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고난을 참고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7년이란 세월이 남았지만 고통만큼의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옥문이 닫히고 잠자리로 돌아온 그는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이날 그의 눈에 비친 죄수들은 이미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번뜩였는데 그녀의 신념은 곧 나의 신념이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소망 모두 나의 것이다. 여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는 하나의 세계에서 또 하나의 세계로 옮아가며 새로운 현실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